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가 햇빛도 못 보고 주차장에서 썩어가는데 시호 한 번 안 걸렸는데도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증발합니다. 팔려고 내놔도 손님이 없고 버티자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지옥이 현실이 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명품 가방 들고 외제차 끌며 사장님 오셨습니까? 인사받던 젊은 딜러들, 지금은 차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 되어서 새벽에 배달대행 앱 켜고 있습니다. 한때 돈 복사기라 불리던 국내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들이 거대한 자동차 공동묘지로 변해버린 지금, 도대체 이 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복합 매매단지를 직접 찾아갔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수만 대의 차량이 빼곡히 늘어선 광경은 분명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일 대낮인데 호객하는 딜러가 단 한 명도 없고 사무실마다 불이 꺼져 있고 유리창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만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요. 복도에는 스산한 바람만 불고 한때 북적였을 법한 휴게실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50대 상사 대표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이미 산소호흡기 떼기 직전입니다. 다들 죽은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손님이요? 일주일에 한 명 올까 말까 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중고차 딜러들의 돈줄, 업계에서 재고금융이라 부르는 독특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딜러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차를 사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100명 중 95명은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외상 매입하고 그 차가 팔리면 원금 갚고 남는 마진으로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버리 장사인 거죠. 차가 빨리빨리 회전하고 이자가 낮을 때는 마치 돈이 복사되는 것처럼 수익이 쏟아지지만 상황이 뒤집히는 순간 그 레버리지가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해버립니다. 빚으로 빚을 굴리는 구조니까 한번 삐끗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2020년을 떠올려 보시죠. 제로 금리 시대,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했고 딜러들이 쓰는 재구금융금리는 3에서 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옵니다.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을 매입했다고 치면 당시 한 달 이자가 고작 2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2달 안에 팔면 이자 40만 원 내고 300만 원을 남기는 구조였으니 누가 봐도 황금알 낳는 거위였습니다. 개나 소나 딜러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20대 청년들이 몇 년 만에 수억 원을 만지는 신화가 만들어졌죠. SNS에는 고급 시계 자랑하는 딜러 브이로그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준금리가 순식간에 3.5센트까지 치솟자 캐피탈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딜러들한테 빌려주는 금리를 10%로 올렸고 신용 안 좋은 딜러한테는 14%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이제는 전시만 해놔도 매달 이자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위 큰손 흉내내면서 재고를 10대, 20대씩 굴리던 딜러들은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재고 20대를 안고 있으면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차 한 대 안 팔아도 2천만 원이 통장에서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대기업 과장 연봉이 한 달에 증발하는 셈이죠. 버티다 못한 딜러들이 하나둘 손절매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손해보고 팝니다 라고 한 딜러가 내걸면 옆가게 딜러는 자기 차 팔아야 하니까 1,500 손해보고 팝니다 로 받아치고 그 옆 딜러는 2천만 원 봐도 좋으니 가져가세요를 외칩니다. 가격 방어선이 무너지니 시세 자체가 연쇄적으로 폭락하는 이른바 패닉셀링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1억 원 하던 차가 한 달 만에 8천만 원 되고 또 한 달 지나니 7천만 원 되는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랐어도 사려는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이자 좀 내더라도 빨리 팔면 되니까요.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동시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는데 중고차 시장의 큰 손이었던 이른바 카푸어들이 싸그리 증발해버렸습니다. 카푸어가 뭐냐고요? 돈은 없는데 비싼 차 타고 싶어서 빚내서 차 사는 사람들, 자동차에 푸어한 사람들이죠. 2021년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코인 불장에 주식 대박, 온 나라가 투자 광풍에 휩싸였던 때입니다. 월급 25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도 나도 한 방 터뜨리면 갚지 뭐 하면서 전액 할부로
BMW 5 시리즈를 질렀거든요. 할부 금리가 3%대였으니 월 납입금이 감당이 됐고 신차 출고가 반도체 부족으로 1년씩 밀리니까 중고차 값이 오히려 신차보다 비싼 기현상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중고차 샀는데 1년 타고 되팔았더니 본전에 팔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할부 금리가 10%에 육박하면서 월 100만 원 내던 할부금이 160만 원으로 뛰어버렸거든요. 같은 차 같은 가격인데 월 부담이 60%나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사람들 지갑이 꽁꽁 닫혔습니다. 코인은 반토막 났고 주식은 바닥을 기고 부동산은 거래 절벽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덥석 사겠습니까? 딜러들 단톡방을 엿보면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손님 끊긴 지 2달 넘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못 내면 저 끝입니다. 제발 원금 회수만 하게 해주세요. 라는 절규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차를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 낙인 찍혀서 새벽마다 배달 알바 뛰는 딜러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수시장이 이 지경이 되면 보통 해외로 활로를 찾기 마련인데 특히 국산 중고차를 선호하는 러시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쪽 수출이 딜러들에게는 마지막 비상구였습니다. 국내에서 안 팔리는 악성 재고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그나마 숨통을 틔웠거든요. 그런데 2024년 10월 이 비상구마저 완전히 용접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충당과 자국 자동차 보호를 명목으로 폐차세라는 걸 기형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배기량 2리터 넘는 차를 보내려면 세금만 1,500만 원, 좀 큰 SUV나 고급 세단은 3천만 원 가까이 물어야 합니다. 2천만 원짜리 차 수출하는데 세금이 3천만 원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니 수출업자들이 일제히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우회로가 있긴 했습니다. 러시아 관세 피해서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뒤 육로로 넘기는 방법이었는데 이 나라들도 러시아 눈치 보면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딜러들 입장에서는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된 겁니다. 국내에서도 안 팔리고 해외로도 못 보내고 그렇다고 폐차하자니 수천만 원 손해인데 차라리 이자 물면서 버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주차장에 방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혼란한 틈을 타 포식자까지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인증 중고차라는 간판을 번쩍번쩍 달고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박수 칠 일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중고차 시장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사진이랑 다른 허위 매물에 속고 침수차인 줄 모르고 샀다가 엔진 나가고 딜러한테 이 가격 아니면 안 팝니다 압박당하고 이런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대기업이 품질 보증한 차 사겠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 인증 중고차는 확실히 다릅니다. 200가지 넘는 점검 항목, 침수 이력 완벽 차단, 보증기간 연장, 환불 제도까지 갖추고 있으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문제는 이게 영세 딜러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A급 매물, 그러니까 주행거리 적고 사고 없고 관리 잘 된 알짜 차들은 대기업이 전부 쓸어갑니다. 돈 쓸 여력 있는 괜찮은 손님들도 대기업으로 갑니다. 영세 딜러들한테 남는 건 뭐냐? 대기업 기준에서 탈락한 낡은 차? 사고 이력 있는 차, 이상한 옵션 조합이라 인기 없는 차,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차를 사려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진 사람에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지만 모르고 덤볐다가는 시한폭탄을 껴안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면의 칼날인 거죠. 기회의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시세가 확실히 박살났습니다. 고금리에 못 이겨 던지는 급매물들, 2년 전 가격 대비 20에서 30%까지 싸게 나온 차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수입 대형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는 감가가 더 심하거든요. 유지비 부담 때문에 더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현금 들고 매장 가서 오늘 바로 계약하고 이전 등록까지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딜러 표정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현금 100만 원은 피 같은 돈이니까요. 이자 내느라 호덕이는 판에 당장 현금이 들어온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바로 좀비차라고 불리는 매물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딜러들이 이자 내기도 빠듯해서 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매물들이에요. 6개월 심하면 1년 넘게 주차장에 그냥 방치된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세차도 해놓고 광택도 내놨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면 엔진 오일이 굳어버리거든요. 타이어는 한쪽만 눌려 있어서 편마모가 생기고 하체 부신이라고 하는 고무 부품들은 탄성을 잃어서 삭아버립니다. 배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브레이크 디스크에는 녹이 슬고 에어컨 시스템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싸게 샀다 좋아했는데 인수하고 한 달 만에 수리비로 500만 원 깨졌다. 이런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반드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점검 날짜가 찍혀 있거든요. 성능 점검 받은 지 3개월이 넘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걸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본인 비용으로 다른 정비소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시승할 때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시동 걸었을 때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배기음이 이상하지 않은지, 에어컨 틀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까지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주인이 반쯤 버리다시피 한 차들이 멀쩡한 차들 사이에 뒤섞여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목걸이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던 딜러들의 황금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탐욕과 부채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금리라는 파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 버린 레버리지 파티, 그 청구서가 지금 배달된 건데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영세 딜러들 걱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당한 사랑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영세 딜러들이 다 사라지고 대기업만 남으면 그게 소비자한테 좋기만 할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선택지가 줄어든 시장에서 소비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구조조정이 건전한 시장 정화인지 아니면 대기업 복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의 시작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흥미롭게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기업 인증 중고차 정말 믿을 만한지, 가격에 거품은 없는지, 일반 딜러 매물이랑 뭐가 다른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